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날이 정말 무덥습니다. 또 더군다나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니 더위도 조심하시고 태풍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문 1구역 레미안 나그랑대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모델하우스가 오픈하지 않아서 실제 유닛은 볼 수 없었지만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현장 방문 소감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니 이를 청약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겠으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현장 답사 코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단지 앞에서 뒤로 돌아가서 한국종합학교 별관 후문까지 갔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진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1단지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 의령 입구까지 다녀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단지가 3,000세대가 넘다 보니 상당히 큰 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현장에서는 큰 길이 만들어지는 이 지점을 찾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은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엄청 무덥네요. 네, 여기가 매대 앞 사거리죠. 저는 이제 현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네, 여기 아이파크 2번 3 주택 재개발 현장 앞에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을 살펴보면 21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한 3년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게이트 3번인데요. 저는 이 게이트를 따라서 단지를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끝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대략적으로 한 8, 9, 10, 11, 12, 한 12층 209동 같은 경우는 한 12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가 2단지 끝입니다. 골목으로 우리가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단지 이제 끝자락으로 외대역 방면으로 가는 큰 길이 여기서 이제 뚫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쪽 끝에서부터 길이 이어져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다가 쭉 큰 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네, 2단지 끝에 좀 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단지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길이 있나? 가볼까요? 여기가 2단지 끝입니다. 그냥 여기는 막다른 길이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길이 이제 여기로 이어지네요. 네, 여기도 외대역까지 가는 마을버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막혀 있네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1단지의 마지막. 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저는 다시 외대역 방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서부터 제가 좀 큰 길로 외대역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 보니까 잘 보이네요. 저기 보면 여기 주황 색깔로 된 베란다, 그게 아마 돌출형 베란다일 겁니다. 84A 타입 지금 양쪽에 2개가 있을 텐데요. 저게 돌출형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앞에 보이는 현장은 이문 1구역 아이파크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온 길에 그냥 싹 영상을 찍고 다 가고 싶은데 현장 영상이란 게 그때그때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양을 하는 그 시점에 와가지고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길이 아마도 1, 2단지 사이에 중간에 있는 도로가 될 것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이게 이제 사거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문 3기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번 게이트 앞인데요. 2단지하고 1단지 사이에 도로가 지금 설명 제가 찍으면 저기 왼쪽에는 2단지, 오른쪽에 1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이제 도로가 될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로가 형성이 돼서 저쪽으로다가 2문 3구역 가림판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저 넘어서로 길이 쭉 뻗어가고 1호선 밑으로 터널 형태로 반대편으로 통과하게 되는 길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이게 딱 눈에 띄네요. 이게 단순하게 2단지와 1단지를 저는 왜 이걸 나눠놨을까, 조감도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단지를 좀 통합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1단지와 2단지를 나눠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문 3구역도 이제 나눠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크면 아무래도 출입할 수 있는 게이트가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 상하 좌우 앞뒤 옆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5번 게이트까지 찾았네요. 단지를 통해 가지고 1단지 내에서 2단지로 넘어가고 2단지에서 외대까지 가는 거야 뭐 크게 멀진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볼 때 1단지 끝에서 외대역까지는 좀 거리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끝입니다. 저쪽 끝에서 아까 제가 반대쪽 다가갔던 곳, 거기까지 아마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지가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아쉽게도 모델하우스는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토대로,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의 전화 문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미안 나그랑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총 306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을 920세대를 진행하는 단지입니다. 3000세대라고 하면 서울 내에서도 꽤나 큰 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분양 세대도 적지 않은 숫자로 공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환경입니다. 외대 앞역과 신이문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환경으로는 주변에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변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외대 앞역과 신이문역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2단지에 있는 앞에 동의 경우에는 외대 앞역이 훨씬 더 가깝고 1단지 뒤에 있는 동의 경우에는 신이문역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단지 그리고 어느 동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청약 세대라면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청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미안 나그랑대는 2단지와 1단지가 이 큰 도로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큰 길이 단지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 개 단지로 크게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는 현장 방문 이후 의문점이 사라졌습니다. 네, 다음은 주변 환경 재개발 단지들입니다. 네, 이곳이 외대 앞역입니다. 외대 앞역을 중심으로 이문 1구역과 이문 3-1구역, 이문 4구역, 그 다음에 휘경 3구역, 휘경 1구역이 활발하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휘경 3구역은 자이가 분양을 완료했고 휘경 1구역은 SK가 이미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문 1구역을 분양하는 중이고 이문 3-1구역은 아이파크가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이 지역은 주거타운을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급호실입니다. 공급호실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단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왼쪽이 2단지이고 오른쪽이 1단지입니다. 2단지와 1단지를 가로지르는 이 큰 길이 위에서 설명드린 이문 3-1구역과 이문 4구역까지 연계되는 그 큰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오른쪽 위로 보면 의릉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가까운 곳들은 이렇게 동이 높이가 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왼쪽 아래 방향으로는 외대역,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는 이문역을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306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920세대입니다. 그 중에 59 A타입이 가장 많은 267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84 A타입이 14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델하우스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공급량이 많은 타입을 위주로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 타입은 주방에 창이 있고 거실에 창이 있는 마통풍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9 타입과 비교했을 때는 침실 2와 화장실 하나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5 타입입니다. 주방과 거실에 마통풍 3베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59 타입과 비교해 봤을 때는 침실 2의 크기가 조금 작다라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59 A타입입니다. 59 A타입은 위에서 말씀드린 55 타입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주방에도 창이 있고 거실에도 창이 있는 마통풍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침실 2가 55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9 B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59 B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는 2베이 타입이고 평면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보통은 타워형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고정형 싱크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이 싱크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공간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특이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84 A타입입니다. 84 A타입은 역시 주방과 거실이 통풍이 가능한 마통풍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실이라던가 안방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평면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 상으로 볼 때는 안방의 수납 공간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납 공간들은 이곳에 또 따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미안 라그랑데는 옵션 에어컨의 경우에는 이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비는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52 타입의 경우에는 대지비 3억 3,400만원과 건축비 4억 1,100만원을 더해서 분양가는 7억 4,600만원, 확장비를 포함한 가격으로는 7억 5,60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고 59 타입은 약 9억 원, 74 타입은 약 10억 원, 84 타입은 약 11억 원, 그리고 99 타입은 13억, 114 타입은 15억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레미안 라그랑데 현장과 입지 환경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타입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단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